2024년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모신 손님은 현재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아마 이게 화학섬유의 준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화섬노조의 선전 홍보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류호정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화섬노조가 화학섬유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지금은 화학섬유식품노조가 정식 명칭이에요. 식품까지 네. 포괄합니까? 네, 화섬식품노조로 이제 조금 늘어났어요. 범위를. 네. 네. 근데 또 아마 늘릴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IT 쪽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바꿀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항영 소개를 하곤 했는데 네, 저는 그냥 직함과 성함만 했고 자기소개를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현재는 민주노총 산하 화학섬유식품노조에서 선전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류호정이라고 하고요. 이 민주노총으로 오기 전에는 스마일게이트라는 게임 회사에서 다니다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안 밝히려고 했는데. 아주 네. 신세대 느낌이나 이런 게 아주 물씬 느껴집니다. 아, 그냥 그런가요? 인상으로도. 표정도 아주 쾌활하시고. 민노총 소속의 무슨 부장 또는 국장 이런 타이틀을 보면 사람들은 민주노총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뭐 근무처가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고 그래서 노동운동, 노조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냥 단위 사업장, 그 회사의 노조원으로만 일하는 건 참 아깝다. 우리 전체 민주노총, 물론 이제 민주노총 분야가 많겠죠. 뭐 금속, 철강 이런 것도 이렇게 화성, 섬유, 네. 화섬도 네. 있겠고 여러 가지 사무금융노련 네네. 뭐 많이 있을 텐데 네. 좀 더 넓은 민주노총의 테두리에서 일을 하자. 그래서 민주노총 총사무국 같은 데로 노조 전임처럼 파견 보내는 네. 것으로들 대강 알고 있는데 우리 류호정 부장은 지금 현재 어느 회사 소속이면서 민주노총 사무국에 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노총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민주노총 사무국의 선전 홍보 부장으로 취업이 된 겁니까? 저는 후자예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취업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인 거죠. 네, 조합비로 월급을 받는. 네. 민주노총 가입 산하 여러 회사들 그중에서 이제 화섬 노조로 분류될 수 있는 곳에서 다들 노조 활동비를 이렇게 내는데 네. 그것들이 모여져서 민주노총 총 집행부와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특정 회사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 화섬 노조가 하는 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 또는 단위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가서 알아도 보고 취재도 하고 밖으로 알리고 자체 직접 홍보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네네. 네. 화섬 내에서 전반적인 선전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노조 자체를 홍보하는 일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투쟁하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네이버가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집회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기도 하죠. 네. 조금 작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한 30명이 조합원이다. 이런 경우에는 홍보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 대개 한국노총이 되었건 민주노총이 되었건 노동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노조 활동을 전임으로 하는 분들이 대개 사무국에 모여 있는 것으로 여지껏은 대개들 좀 그래 왔고 사람들 생각도 그러한데 말하자면 민주노총이 우리 류 부장에게는 직장이자 그렇죠. 그런 셈인 거네요. 네네, 직장이죠. 네. 흔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일이. 아마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진 않을 테니까요. 예. 어떻게 해서 그곳에 합류하셨고 언제 민주노총에서 일하게 되셨죠? 우선 이곳을 직장으로 음. 다니기 시작한 거는 작년 12월 중순부터예요. 약
9개월째 돼가는군요. 8개월, 9개월, 이제 9개월째가 되어 가는데요. 그 전에는 원래 게임 회사에 제가 다니고 있었거든요. 게임. 네. 네.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의 길이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그냥 편하게 그래요? 쭉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게임 회사를 이전에 다니다가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버 노조가 작년 4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네이버도 작년 4월까지는 노조가 없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 회사를 다니다가 그 네이버 노조 설립 선언문을 제가 본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그전까지 조금 이 업계가 고쳐야 할 점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풀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냥 가가지고 이건 잘못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노동조합 설립 선언문을 보고 노동조합으로 해서 다 같이 좀 보호를 받으면서 바꾸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찾아서 같이 만들어 가던 과정에서 저희 팀이 해체가 된 거죠, 갑자기. 네. 이게 게임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팀이 그냥 그렇게 쉽게 해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밉보여서 그걸 구실 삼아서 그냥 그 팀을 없애버린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밉보인 거는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근로자 대표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좀 유난을 좀 떨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게 그런 식으로 제가 유난을 떨고 하니까 제 주변에 좀 고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심지어는 녹음기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녹음기를 챙겨 다녀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찍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참 선배들이. 네네. 그래서 어. 그래도 회사가 설마라는 네. 생각이 좀 있었죠,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팀이 해체가 되고 갑자기 너는 다른 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권고사직을 이제 주더라고요. 일종의 직장 내 왕따인가요? 또는 인사권 남용인가요? 왕따는 당하지 않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어떤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하나요? 예, 그래서 예. 좀 찍혀서 좀 관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인사권자의 인사권 남용을 통해서 류호정 당시 사원을 이렇게 좀 회사의 본류, 메인스트림으로부터 좀 젖혀두고 뭔가 아무튼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는 거기가 개인 회사였죠. 개인이 주인인 회사. 상장이 되진 않았죠. 네. 네, 그렇긴 어쨌거나 해서. 네. 상장 비상장 여부를 떠나서 물론 네. 개인 네, 회사고 그렇죠. 게임 회사였고 네. 그런데 뭔가 아무튼 경영자 눈에는 좀 고깝지 않게 보였었나 보죠. 근로자 대표로서 하는 활동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찍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회사 나오기 직전 자리가 인사팀 옆자리였고 네. 그리고 나올 당시에 녹음을 한다고 음흠. 휴대폰을 뺏었었고 아, 그런 식이었거든요. 제가 다행히 근데 녹음기를 진짜로 챙겨 다니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정황이 이제 녹음이 됐던 거였고. 휴대전화 말고 네, 그냥 딴 거, 다른 네. 보이스 레코더를 갖고 네, 있었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조금 어렵겠죠. 증거 없이 이제 막 네. 모함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부당노동 네. 행위 같은 걸로 법에 도움을 호소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당연히 저는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네. 근데 그 권고사직이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고 같았거든요. 나에게 어떤 그렇죠. 기회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제 당신 갈 데 없어 하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게 근데 나중에 이런 게 부당해고 같은 게 아닌가라고 알아보니까 부당해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권고사직은 사인을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라는 거죠. 야, 참.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음흠. 강압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당연하죠. 휴대폰 뺏고 안에 따로 불러서 1대1로 앉아가지고 예. 사인할 때까지 자꾸 얘기를 하고 막 하니까. 근데 공고사직이라는 제도가 적어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구나 전혀. 했어요. 네. 네. 혹시 뭐 학교 때 노동운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혹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예.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알던 친구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저를 오랜만에 봤을 때 호정아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네. 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학
올라올 때 네. 부모님이 좀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올라가서 절대 데모 가면 안 된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 네. 요즘도 그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조금 걱정이 좀 많으셨죠. 예. 혹시 이화대학교 네네네. 나오신 네네, 거? 맞아요. 사회학과. 그러면은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양의 승마 부정 특혜 입학 사건, 그리고 이화대학교에 당시에는 무슨 뭐 평생교육원인가 아, 네네. 뭔가로 교내 시위 중이었다가 정유라 양 건이 터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농단에 맞아요.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대통령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그 사태의 최초의 실마리 또는 시발점이 이화대학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학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때 직장인이었어서. 아, 근데 졸업하고, 네, 네네. 네. 직장인이었어서 거기에 뭐 자세히는 잘 네. 연루되거나 네, 그럴 그런 건 건 없었고, 없지만 네. 다만 뭐 졸업한 선배들은 당시에 이제 돈을 네, 이제 네, 후배들, 후원비를 많이 입금을 했었어요. 후원을. 후배들 성원하느라고요. 네, 그다음에 막 뭐 간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당시에 막 본관을 점거하고 예, 그랬었는데 예, 예. 그때 그런 비용을 조금 지원하는 그런 일이었죠. 그 민노총에서 일을 약 8달 넘게 해오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좀 분위기라거나 이런 거? 어, 어떤 분 그냥 느끼는 점이요? 네, 아무튼 주어진 업무가 있잖아요. 선전 네. 홍보부장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바로 분위기 적응이 잘 됐어요? 바로 되진 않았어요. 뭔가 좀 많이 다르긴 했거든요. 뭐가 좀 사소한 다르던가요? 것들이 좀 많이 달랐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누구누구님 하고 불러요. 네. 직급을 붙이지 않고 부장님 하지 않고 호정님 하고 부르는 아하, 거죠. 누구나, 네, 서로 누구나. 간에. 네,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뭐 부장님, 국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그 근데 게임 회사에서는 모든 게 네, 그 상하 개념 없이 아무개님으로 네. 호칭하고 그런, 팀장님 정도만 이제 팀장님 이렇게 음, 하지 예, 나머지는 다 그냥 서로 님으로 부르는데 거기서는 네,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직급까지 다 외우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음. 무슨 한 실장님한테 뭐 이름 불러가지고 뭐 누구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나 예. 그리고 좀 저희 팀만의 특성이었을 수도 있는데 원래 저희는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는 아무래도 좀 회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민노총. 네. 네.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네. 그 아주 이질적인 곳으로 말하자면 전직한 셈이잖아요. 에, 민주노총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나 뭐 활동 또는 관심 이런 것도 별로 없는 상태였고,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는 류호정 씨를 선전 홍보부장으로 임명해서 뽑을 때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뽑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애가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다가 예, 예. 잘렸으니까 어쨌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제가 연락을 계속 주고 받기도 했고 아, 민주노총하고. 네, 그분들이랑도 네. 왜냐면 아쉬우니까 저도 이렇게 노조를 네. 만들려고 하면서 상담도 하고 도움을 좀 받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냥 저희가 기업 네이버를 보고 따라서 화섬식품 노조에 가입을 하려고 한 거였어서 네, 따라 아, 하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그래서 약간씩 제가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뭐 포토샵도 조금 할 줄 알고 원래도 마케팅 업무를 했었는데 마침 화섬식품 노조에 선전 홍보 TO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지 조금 젊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음. 것도 있고 해서 저에게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어, 저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다고 한마디로 했었어요. 스카웃 되셨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운 건지. 예, 네. 제가 네. 집에서 아직 종이 한겨레 네. 신문을 봅니다. 의리, 뭐 일종의 의리 같은데요. 될지 모르지만 이게 류호정 씨가 실린 인터뷰인데 이게 이면이에요, 이면.
1면 바로 다음에 2면. 여기는 이렇게 한결에 1면이 있고 이렇게 넘기면 2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문사에 한 25, 6년 있었으니까 2면은 대개 어떤 기사들로 채운다는 것을 많이 잘 알죠.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2면에 그것도 톱으로 이렇게 크게 나가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한겨레가 왜 이걸 2면으로 실었을까를 읽었어요. 한번 읽고 나서도 한겨레 이상한데? 왜요? 왜 이걸 2면에 대개 이런 거는 그 한참 넘기다 보면 피플란이라고 뭐 사람들란 뭐 이렇게 있는 대개는 그런 데 실리거나 또는 이제 이런 사람 사례를 모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젊은이들의 페이지 또는 IT 페이지, 뭐 노동 페이지 이런 데 싣게 마련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분을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뭐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 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는 페미니즘은 썩었다는 남성 직원들의 대화가 오갔다. 마케팅팀 회의에서는 게임 속 여성 캐릭터를 두고 이번 시즌엔 휴가철에 맞춰 파란색 땡땡이 팬티 어때? 와 같은 말들을 했다. 아마 이걸로 봐서 남성 위주의 문화가 전혀 조심성 없이 상대성에 대한 배려나 이해나 존중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업무라는 이름만으로 이렇게 막 오가는 것들에서 요즘 젠더 감각,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걸로는 참 아니구나. 그리고 판교 IT밸리에 이 회사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거기는 정말 저는 우리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 윤리 모럴로 무장된 정말 남녀 네. 평등함을 지향하는 물론 뭐 메갈리아 뭐 이런 아픔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데인가 싶었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업무상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은 동떨어진 말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이분이 왜 민주노총 이를테면 게임 회사에 있다가 뭐 카카오톡 어디로 간다거나 네이버에 무슨 뭐 사업부로 간다면 우리는 뭐 그런 거가 자연스러운 루트 아닌가 싶은데 민주노총으로 가셨다고 그래서 자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회 전체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면 우호적이고 적극 지지하는 층도 있는가 하면 대단히 좀 불만을 갖고 있고 꼭 일베류가 네. 아니더라도 자유한국당류가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아무튼 좀 복잡다기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 네네. 이해하십니까? 가서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처음에는 뭐 민주노총 그 페이스북 홈페이지 팔로워가 5명인가 7명밖에 안 됐는데 불과 몇 달 만에 2,700명인가로 확 늘었다는데 어떻게 일을 해서 이렇게 팔로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사실 민주노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그렇다 할 생각이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다만 조중동이랑 맨날 싸우는 걸 보니 뭐 좋은 일 하고 있겠거니 그냥. 근데 좀 머리띠 메고 있는 모습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모습 같다. 그 네.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섬식품노조에 대해서 알리는 게 제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됐는데 저희 화섬식품노조의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그 언론이 그리는 모습처럼 막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직장인이고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는 그냥 사람들인데 그런 인간적인 면이라고 하죠. 우리 일상 안에 있는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모습보다는 너무 괴리감이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 페이지나 뭐 콘텐츠를 만들 때 조금 일상적인 모습으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네.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왜 저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쉽게. 쉽게. 네, 그 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오기 전까지 노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학교 다니면서 단체 협약이라든지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저는. 예. 그걸 특별히 노동상권만 알죠. 배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사건 터지고 나서 대뜸 그 온갖 용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면 전혀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내용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음흠. 좀 어떻게든 좀 재밌게 전달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편이죠. 네. 오히려 민주노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거의 모르는 사람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번역, 네네.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긴 듭니다. 우리가 네. 흔히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뉴스에 잠깐씩 비치거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일단 조끼에 단결투쟁, 이렇게 빨간 네. 머리띠. 물론 그들의 정체성이자 자기들의 투철하고도 확실한 목표나 요구를 명확히 상징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좀 무섭달까? 무서움은 아니어도 좀 모종의 거부감? 네. 또는 꼭 저렇게까지 하고 나와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도 감안을 하자면 이렇게 편하게 옷도 입고 이것도 저희 티셔츠예요. 그 이번에 민노총 나온 그겁니까? 네, 민주노총이 요-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네. 미음, 지읒, 니은, 네네, 여기. 치읒. 네, 민주노총. 민주노총. 그렇군요. 오지라퍼 민주노총. 오지라퍼는 뭐예요? 여기저기 이제 끼어든다고. 오지랖이 덥다고? 네. 아, 트위터에서 이제 일화가 있긴 한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 입장에서 그런 분들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주노총의 노조 활동을 전한다는 것은 참 좋은 역발상이다. 그리고 대개는 거기에 평생을 매진해 오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로지 그 생각을 주로 해오셨기 때문에 남들도 어느 정도는 나와 생각이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네. 그런 점에서 소통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이 우리 류호정 씨를 부장으로 턱하니 앉힌 걸 보니까 사람 볼 줄도 알고 조합을 좀 이렇게 젊게 순환시키는. 제일 어려운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어디나 똑같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단체는 다 비슷할 것 같은데 한 명에게 좀 일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일 잘해서 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그 상근자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상근자. 네. 그래서 별일 아닌데 뭔가 내가 과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또 좀 조바심이 나는 게 있는 거죠. 뭐에 저번에 대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화성식품노조에서 한국음료라는 곳에서 단식을 했어요. 한국 음료요? 네. 네. 30명 조합원이었는데 아니 한국 음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잘 안 써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단식을 하고 있고 네.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내 근무 시간은 끝났지만 음흠.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루도 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과로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단식을 하셨는데 어휴, 네. 한 그러니까 한 달이나. 20일차쯤 되면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먼저 온 이 사무처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 지친다. 단식은 정말 많이 한다. 너가 이 회사에 다니는 동안 민주노총이라는 곳에 다니는 동안 이런 상황을 많이 볼 건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면 오히려 오래 일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겪어본 고참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이자 팁 같은 네네. 거고요. 지금 민주노총에는 그럼 정규직이십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이죠. 취업 형태가.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민주노총에서 새로 사람을 뽑는데 비정규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물어보면 결례일 수도 있으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이전에 다녔던 게임 회사와 지금 민주노총에서 받는 급여의 차이는 큽니까?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전 회사가 더 많죠. 당연히. 더 많은데 네. 저는 그래도 일단 근데 민주노총이 정말
너무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까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월급이 밀리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조금 덜 받긴 하지만 그래도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걸로 네. 플러스 알파가 네, 채워진다. 채워져요. 네. 예. 이게 한겨레 신문 6월 17일자네요.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이때는 머리가 노랬어요? 아, 사실 원래 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염색 그때 풀었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탈색을 원래 했었거든요. 예. 근데 머리가 많이 길고 상해서 저걸 다 염색한 부분을 다 쳐낸 거죠, 제가. 근데 저 때도 사실 머리를 자르고 좀 단정한 이런 상태에서 왜냐면 사진 찍히면 평생 보관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왕이면 뭐 좀 더군다나 깔끔하게 신문에 나가는 건데. 네, 나가고 싶었는데 미용실을 못 간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미루다가. 아유. 그래서 좀 꼬질꼬질하게. 결국 네. 다니셨던 그 게임 회사는 노조를 끝내 만들지 못해서 지금 선전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화섬 노조에 못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 제가 나갔지만 그래도 노조는 어. 왜냐면 다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노조는 무사히 생겼고 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이 돼 있고. 네네. 지금 함께하고 어. 있습니다. 그 옛날 회사 친구, 동료 분들 만나면은 감회가 정말 새롭겠네요. 맞아요. 그분들이 사실 조금 저에게 미안해 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음. 지켜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호정 씨를 네.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지켜주지 네. 못했다. 근데 그때는 뭐 노조 생기기도 전이고 음흠. 저희도 만들겠다라는 열정만 있었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었기 때문에 첫 문장이 그겁니다. 인터뷰. 내 재능이 게임 속 여성 캐릭터 팬티 파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노동권 증진을 위해 쓰인다면 더 보람찬 것 아닐까요? 이게 전직의 변이자 자신의 변신을 스스로 논리화시키고 대외적으로도 하신 첫 그죠? 말씀인데 여전히 유효하거나 더 강화됐습니까? 이런 생각이? 네, 뭐 그냥 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예. 그때 뭐 기자들은 네. 원래 그런 데서 뭘 뽑아서 첫 문장에 써요. 아마 캐릭터 팬티 파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팬티도 팔아요? 그 게임 캐릭터가 이제 사람처럼 만약에 생겼으면 예. 옷도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속옷까지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누가 사가요?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데서도 많아요. 돈이 많이 남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 다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유저들끼리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아이고 내가 이 데이터 쪼가리 사서 뭐 하노 하면서도 그런 아이템을 사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 그걸 사요. 남는 게 많죠. 데이터 쪼가리니까. 데이터 쪼가리.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노동운동의 분야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런 산업 자체가 신생산업에 가깝고 또 이런 뭐 게임 이런 거의 특성상 저 같은 아마 저는 꼰대나 아재로 보이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글로벌 랭귀지이자 그냥 무언의 소통 랭귀지인 것 같아요. 아주 뭐 게임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서 유엔에서 무슨 권고 결의안이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탐닉하는지 그리고 매니어들이 많은지는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노동운동의 속성은 똑같은 것일 터이니까 네. 그렇지만 접근 방법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현대자동차 노조와 이런 게임 회사나 네이버 또는 네. 뭐 넥슨 제가 저희 집이 그쪽이어서 좀 아는데 NC 소프트, 넥슨 뭐 위저든가 위메이드요? 몰라요. 블리자드? 블리자드 네. 뭐 그런 거 막 간판만 봤어요. 네. 건물에 안랩도 있고 네. 그러던데 그런 데의 노동운동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위기. 아무래도 완전히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조금 오래된 곳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만큼 노동조합이 유지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희 쪽에 뭐 LG화학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는 55년 차 통일을 노조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정년인 거예요, 노조가. 아하.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냥 산업의 나이도 많지 않고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음흠. 그래서
이렇게 해오던 대로 할 수가 없고 우리만의 방식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예. 조끼 대신에 후드 집업을 입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유별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끼는 어떻게 보면 그 작업복에다가 이렇게 노조 마크를 새긴 거잖아요. 네. 저희도 그러니까 IT 업계의 노동자들도 후드가 작업복이거든요. 후드 집업이. 많이 입고 편하니까 그거 입고 컴퓨터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 그래요. 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작업복에다가 노조 이름을 새긴 거죠. 음. 그런 거라든지 과 네. 점퍼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는 거나 비슷하네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죠. 네. 그런 거라든지 뭐 별칭들을 만들어요. 네이버 노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공동성명이라는 별칭을 만들고 뭐 넥스는 스타팅 포인트, 스마일게이트는 SG 길드라는 별칭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크루 유니언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왜 자기네만. 카카오나 네이버가 훨씬 유명한데 들어봐야 잘 연상도 안 되고 복잡하기만 한 닉네임, 별칭을 만듭니까? 그 당시에 그 네이버에서 제일 먼저 화성 내에서 시작했는데 그 리브랜딩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딩. 네. 네, 그렇게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이에도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듯합니다. 네. 그런가요? 이렇게 옮긴 게 어느 한 젊은이의 돌출적인 행동 그런 게 아니고 보람과 의미를 위해서는 기꺼이 상당히 큰 폭의 변신도 기꺼이 해내는, 물론 류 부장보다 많은 큰 나이 윗 선배분들 중에도 그렇게 파격적인 변신을 한 분들 많이 있고 후배 중에도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게 원래 정해진 대로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그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홍보 분야에 가서 본인에게는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고 자주 소통하십시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굵직한 뭐가 있으면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네. 저야 그때는 좋죠. 뭐 꼭 민주노총 그렇게 안 입어도 되고요. 아무튼 예. 딴 거요? 뭐 헤어스타일은 아주 자유스럽게 하셔도 좋습니다. 딴 거. 네. 오늘 멀리 나와 주셔서, 대개는 이렇게 크게 나가면 한겨레 신문사로 오라고 그래서 그 등나무가 심어져 있는 한겨레 신문사 옥상에서 찍는데 이 사진도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에요. 대방동인가 동작구 어디 사무실로 와서 했더라고요. 그냥 쓰고 보니 괜찮아서 이면에 난 게 아닐까요? 아닌가? 아니, 뒷면에 날려다가 앞으로 옮겨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쪽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저를 가장 크게 웃게 하신 아, 그래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